현티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단대부 1기 학생들이 이제 올해 처음으로 이제 대입에 진학을 하면서 곧 이제 OT, 뭐 세터, 뭐 이런 거 이제 앞두고 있는데 같이 이렇게 인터뷰를 가지는 시간을 갖게 됐어요. 이렇게 시간을 내줘서 너무 고맙고 또 금방 여자친구 생기길 좀 바라고 뭐 이런 마음에 얘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일단은 어떤 소재로 얘기를 나눌까 하다가 일단 자리 배치는 오른쪽에 학종파입니다. 학종파 수시로 이제 입학한 케이스고 이제 왼쪽에는 우리 이제 정시러들이죠. 정시러 둘이고 여기 이제 0.1톤에서 이제 우리 승우 같은 경우는 논술을 이제 통과한 케이스인데 제가 소개한 대로 한 번씩 자기 소개만 짤막하게 해주고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식물생산과학부 2, 3학번 김주호라고 합니다. 박수 한 번씩.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포스텍 무은제학부에 2, 3학번으로 입학하게 된 문준성입니다. 안녕하세요. 고려대 바이오시스템학과 2, 3학번 김수민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데이터과학과 2, 3학번 이유찬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입대 전자전기 컴퓨터공학과 한승우라고 합니다. 사실 이런 자리를 이제 마련해서 얘기를 나누는 통에 제가 이제 뭐 오랫동안 시간이 쌓인 친구들이라서 이것저것 친구들의 소회가 좀 남아있고 또 좋았던 순간들이 좀 남아있어서 그때 순간들을 한번 한 명 한 명 제가 질의하면서 얘기를 좀 더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일 먼저 생각났던 거는 제가 학원 생활을 한 지 거의 10년 차가 되도록 진짜 이렇게까지 숙제를 한 번도 빠짐없이 냈던 학생이 진짜 딱 유일한데 우리 이제 주호 얘기부터 하고 시작했으면 좋겠는데 아니 이런저런 사정이 생기면 뭐 너무 급할 때 한두 번 숙제가 빠진 학생이 더러 있긴 한데 우리 주호는 3년 동안 단 한 번도 숙제를 빼먹은 적이 없어요. 이제 거기서 느껴지는 어떤 성실한 모멘트랄까요? 그거 보면서도 늘 제가 이제 우리 주호는 이제 앞으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아주 두각이 돼서 뭔가 잘 되겠다 이런 생각이 늘 있었는데 우리 주호도 이제 성실한 부분들이 이게 아주 선천적으로 본인이 타고난 성향인 건지 아니면은 이제 후천적으로 본인이 정말 애써서 노력을 한 건지 이제 그런 거를 한번 먼저 좀 물어보고 싶었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사실 과장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내신 학원에 수학은 여기를 다녔고 다른 데는 거의 다 대형 학원을 다녔었는데 학원 구조상 대형 학원에서는 사실 숙제 검사라는 게 따로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숙제를 할 때 우선순위가 숙제를 내야 하는 이 수학 학원이 꼭 그 최애 우선순위가 됐어서 학원 숙제를 할 때마다 꼭 수학 숙제부터 했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했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꾸준히 어느 다른 학원과 달리 이렇게 수학 학원에는 매번 숙제를 내야 됐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 제가 얻은 것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 그것이 무엇이냐면 저희가 그때 학원에 매주 두세 번씩 꼭 왔었는데 그렇게 고등 생활에 특히 학원이 더더욱 관리를 안 하게 되는데 학년이 올라갈수록 수학 학원만이라도 이렇게 꾸준히 어느 시간에 맞춰서 어느 만큼 공부 성과를 낸다는 게 저희 학교 생활에 있어서 나중에 단순히 시험 준비 말고도 생기부 같은 거나 다른 교과외 활동할 때도 그런 습관이 그걸 더 열심히 챙겨서 결국엔 서울대도 붙었는데 일조했다고 저는 그러니까 이제 들어보면은 천성적으로 굉장히 이제 반듯하고 자기가 해야 될 거를 딱 해야 되는 이제 기조가 일단 저한테 있다고 보이고 그거에 맞춰서 이제 본인이 시스템에 맞춰주면 거기 본인이 열심히 노력한다 이제 이런 기조인 것 같고 또 다음으로 이제 숙제를 뭐 안 빠진다의 측면이 아니라 뭐 약간 정서적인 측면일 수도 있는데 굉장히 이제 성의껏 공들여서 한다라는 느낌을 우리 준성이랑 같이 공부하면서는 내가 많이 느꼈었는데 좀 하나하나 올해 좀 조곤조곤 생각해 본다든지 이렇게 이제 수학 공부하는 게 하나하나 이제 정성 들여서 공부하는 측면이 어떤 좀 장점이 있는지 특별히 다른 친구들이랑 다르게 지금 포스텍이랑 아주 특별한 대학교에 이제 붙었는데 준성이한테 수학 공부가 좀 재미가 좀 있었는지 그리고 이렇게 애정을 들여서 이렇게 한 문제 한 문제 정말 좀 사려고 있게 공부했던 어떤 습관들이 본인한테 좀 어떤 자양분이 됐는지도 한번 물어보고 싶었어. 제가 1학년 때는 여기를 다니지 않았고 다른 학원을 다녔었는데 그때 3등급이라는 좀 아쉬운 성적을 갖고 1학년 겨울방학 때부터 여기 다녔었거든요. 2학년 1학기 때 2등급으로 이제 성적이 상승하면서 내신 수학도 열심히 하면 오를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고요. 물론 2학년 2학기 때 좀 크게 데이면서 좌절했던 적도 한 번 있지만
금방 다시 마음을 다잡고 3학년 1학기 때 미적분 1등급이라는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게 됐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제가 개념 상상 학원을 다니면서 선생님과 함께 공부하면서 좀 한 문제 한 문제 꾹꾹 눌러서 공부하는데 신경을 썼다는 건데요. 1학년 때는 숙제 양이 워낙 많기도 했고 좀 대형 학원이다 보니까 문제 풀는 양이 좀 과다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여기서는 문제를 단순히 많이 풀기보다는 양질의 문제를 꼼꼼히 푸는 연습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게 결국 성적 향상으로 이어진 것 같고요. 공부뿐만 아니라 이런 습관 자체가 나중에 대학 공부나 이런 다방면의 생활 습관에서도 좋은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일단은 양을 진짜 다른 타학원에 비해서 내가 이제 많이 안 주려는 것도 있겠지만 언제나 막 학교 일정에 이제 쫓기면 수행평가 하면서 이렇게 숙제를 하는 거기 때문에 다들 되게 힘든 중에서도 정말 성실히 성의껏 해준 두 친구였는데 이제 돌아보니까 이제 그런 결과로 우리 주호는 이제 스투 마지막 시험에 그 막 격자생 때는 이제 아주 끝판왕 문제가 있었는데 100점 맞았던 기억이 한 번 있었고 또 인원 구조상 이제 문과 성향의 학생들은 미적을 안 고르니까 미적분 1등급이 참 쉽지가 않은데 우리 주성이 미적분 1등급 받았는데 이제 각자 이런 그 최상의 성과에 있었을 때 어떤 기분이었는지 또 물어보고 싶네요. 추억 돋네. 저는 이 수학학원을 1학년 1학기부터 끝까지 다닌 케이스인데요. 근데 저는 2학년 그 2학기 때 수투 시험 보기 전까지 항상 수학 2등급 그것도 엄청 어렵게 문을 닫으면서 그런 성적을 받았었는데 그래서 사실 수학 시험에 대한 자신감이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그 2학년 2학기 수투 시험 때 딱 운이 좋게 그때 정규에 100점을 맞은 사람이 2명밖에 없었는데 그 매우 어려운 문제 하나 맞춘 게 저도 매우 놀라웠는데 심지어 그때 그 정규에 2명인 게 저랑 또 제 반에 있는 제 친구여서 그때 기분이 굉장히 묘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수학에 대한 자신감이 없었는데 나도 이런 어려운 학교에서도 정점에 설 수 있구나 이러한 어느 정도 자신감이 생겨서 그걸 계속 끌고 가서 수능 수학 1등급을 맞을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준성이도 이제 미적분 1등급에 더불어서 또 이제 교내 경시대도 상을 탔었는데 이제 그때 그런 소회들도 같이 나눌 수 있으면 좋겠어. 먼저 미적분 1등급 얘기부터 하자면 저는 3학년 1학기 중간고사 때는 전교 4등이라는 굉장히 높은 성적을 받았지만 기말고사 때는 한 문제 큰 실수를 해가지고 마지막에 큰 실수를 해서 100점이 큰 주관식 문제를 하나 틀려서 사실 누구도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점수를 받았었어요. 그래서 저는 과거에도 뭔가 문을 열고 등급을 시작한 경험이 몇 번 있었기 때문에 좀 조마조마하기보다는 그냥 될 대로 되라 이런 식이었거든요. 근데 성적표를 받은 날에 딱 미적분 옆에 1이라는 숫자가 적힌 걸 보고 정말 놀라서 입을 이렇게 틀어막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경시대에는 사실 제가 수학을 2학년까지는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는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 큰 기대를 하고 나간 건 아닌데요. 그렇지만 그 경시대에서 운이 좋게도 이제 2학년 1, 2학기 때 내신 대비를 하면서 접했던 문제들이 좀 많이 나왔던 것 같기 때문에 굉장히 익숙한 문제를 푸는 것처럼 자신감 있게 풀 수 있어서 그런 좋은 결과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아유 좋습니다. 네. 근데 이 수학 100점이라는 게 언제나 참 물리적으로 이렇게 뭐 실수가 없기도 하고 또 은수가 따르기도 하고 참 어려운데 이제 그게 딱 처음에 딱 발생됐을 때 너무 기쁘고 너무 좋고 한데 저도 이제 애쓰면서 공부를 하다가 첫 100점 이게 이제 잊을 수가 없는 순간인데 우리 이제 수민이가 딱 이제 아니 수원 시험을 안 그래도 이제 그 같이 모의 시험을 치르면서 너무 넉넉하게 시험을 잘 치르길래 안 그래도 잘 보겠거니 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딱 이제 첫 시험을 이제 100점을 딱 맞았었는데 이제 수원 100점, 처음 100점 맞았던 그때 그 소혜랑 그리고 수민이가 굉장히 다른 친구들이 굉장히 수민이한테 막 이렇게 막 지분지분 막 이렇게 장난도 잘 치고 이런데 수민이 또 그걸 잘 받아주고 또 특별히 이제 그 지금도 조교로 활동하고 있지만 친구들 좀 질문을 좀 많이 받아줬던 것 같아. 이제 본인의 자의인지 아니면 타의인지 어쩔 수 없어. 이게 좋았는지 싫었는지 그것도 한번 물어보고 100점한테 소혜랑 지금 이렇게 질문 받고 이런 게 본인은 뭐 재밌는지 그런 걸 좀 물어보고 싶었어. 먼저 100점 맞았을 때는 제가 1학년 때는 수학을 거의 못해서 거의 3등급, 4등급 맞았는데 이제 2학년 올라와서 학원에서 한번 수학 좀 열심히 해야겠다 해가지고 좀 준비를 열심히 해서 2학년 때 수학 운도 좀 따랐고 좀 잘 풀리기도 해서 딱 100점 맞았던 것 같고요.
또 애들 뭐 질문 받는 거는 물론 자의도 있고 타의도 있고 질문 그 받는 걸 그렇게 싫어하는 건 아니라서 또 조교할 때도 이제 이번에 이제 고2 올라가는 애들 조교를 하고 있는데 애들이 질문해주면 또 재밌기도 하고 또 애들이 질문 또 열심히 해주고 또 물어보는 것도 대입했을 때 재밌는 것도 있어서 질문 받는 거 딱히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제 그 어떤 느낌이냐면 이제 1학년 때 이제 아주 일찍부터 있었던 우리 주호랑도 보면은 되게 이렇게 중학생에서 갓 올라오면 이제 애띤 듯한 느낌이 있는데 이제 점점점 커지면은 이제 좋게 얘기하면 이제 남성성이 두드러지는 거고 좀 나쁘게 얘기하면 약간 좀 징그러워지는 건데 아니 주호가 아니라 이제 다들 처음 만났을 때 그 어떤 애띤 느낌이랑 지금은 사실 너무 많이 다른데 그건 이제 웃자고 하는 얘기고, 그러다 보니까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 굉장히 이제 성장의 내력을 볼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선생님은 나는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차고, 이제 느꼈을 때 나는 이제 다들 변함이 없고 그냥 뭔가 똑같다 이렇게 느끼겠지만, 이제 학생들을 대하는 저는 어느 시점과 어느 시점이 확 달라지고, 성장하고 이런 걸 이제 보게 되는데, 또 어떨 때 이렇게 확 급성장하는 친구들도 또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유찬이 같은 경우는 이게 하다가 본인도 이제 수학에 있어서 조금 어려움을 겪으면서 열심히 하는 듯 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되게 굉장히 여유가 있어지고 수학이 굉장히 자신감이 붙고 이런 부분들이 갑자기 확 이렇게 성장했던 부분들이 유찬이 보면서 늘 느꼈던 부분인데 또 그거에 또 걸맞게 이제 정시로 이게 참 다들 저는 정시로 하면 돼요 라고 말은 하지만 그게 참 쉽지 않은데 이렇게 정시를 준비함에 있어서 이제 수학에 좀 여유를 가지고 또 본인이 자신감을 갖는다 이게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은데 어떤 시점에서 이게 수학 실력이 확 좀 올랐고 어떤 순간에 좀 본인이 부쩍 성장했다고 느꼈는지 그런 성장의 내력 그리고 본인이 정시 준비하면서 이제 느꼈던 소외나 단상들 이런 걸 좀 나눠주면 좋을 것 같아. 네, 제가 중학교 때까지는 부모님 때문에 이렇게 많이 놀지는 못하고 약간 웃겨 사는 그런 스타일인데 막상 또 공부는 열심히는 안 하는 그냥 어중간한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서 1학년 때는 막 4등급, 5등급도 막 받아보고 그랬었는데 그러다가 2학년 들어와서 이렇게는 안 되겠다 싶어서 한번 좀 열심히 해봤는데 그때 저희가 2학년 때 마탐 선택 과목이 물원, 화원, 생원, 지문을 다 했었거든요 저희가. 그래가지고 내신을 놔버리는 친구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이때 내가 한번 달려볼까 해서 달려봤더니 그냥 처음으로 전교 35등 이렇게 해본 거예요. 전과목 보통 들어서. 그래서 되게 뿌듯한 그런 기분이 들어서 이제 나도 본격적으로 공부를 한번 해볼까 해서 열심히 풀다 보니까 일단 수학 학원이니까 수학 얘기를 좀 해보자면 수학이 문제를 풀다가 안 풀려서 질문을 하잖아요. 질문을 했을 때 선생님이나 인강이라든가 친구들이 풀이를 봤을 때 이건 어떻게 생각하지? 이런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다가 이건 기억해놔야겠다 하면서 사진도 찍어놓고 막 별표도 쳐놓고 포스트잇 붙여놓고 하는데 막상 시간 지나면 까먹고 이제 그러다가 또 비슷한 유형 만났을 때 까먹은 상태로 있으니까 또 질문했을 때 맞다 이렇게 풀었지 하면서 또 까먹고 이제 그런 게 계속 쌓이다 보면은 비슷한 문제를 봤을 때 맞다가 풀이를 보기 전에 입에서 먼저 나와버려요. 그래서 그런 경험들이 계속 쌓이다 보면서 이게 점점 성적이 늘어가는 그런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정시에 관해서는 사실 제가 긴장을 되게 많이 하는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수능 때도 학교 도착하자마자부터 국어 시험 시작하기 전까지 화장실을 3번인가 4번을 갔다 왔어요. 되게 긴장을 많이 했었는데 다행히도 국어가 이번에 조금 쉽게 나왔던 것 같아가지고 저번보다 그래서 긴장을 좀 푼 상태로 나머지 과목들을 괜찮게 보는 것 같고 그리고 정시는 무엇보다 하루 만에 모든 게 결정이 나니까 마음가짐이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름방학 때부터 12시에 자고 6시에 기상하는 그 생활 패턴을 붙였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되게 힘들었거든요. 저도 막 원래 막 2시에 자고 이렇게 했었으니까 근데 이제 여름방학 때 열심히 해보자 해서 12시 자서 6시 일어나서 살짝 아침 조깅하고 뭐 아침 먹고 씻고 자리에 앉아서 공부하고 그런 습관들이 몸에 배게 되니까 이게 스스로도 되게 뭔가 인생을 되게 꽉 채워서 살고 있다는 그런 뿌듯함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뿌듯함이 제가 공부하는 거에 이 부스터 역할 같은 걸 해줘서 훨씬 더 열심히 할 수 있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네 이제 어느 순간 이제 그러니까 맞다가 이제 알겠네로 바뀌는 네. 거지 그지? 이거로 바뀌는 거죠. 이거 이제 맞네에서 네. 이거로요. 계속 쌓이다 보면 이 감탄사의 변화가 곧 네. 이제 문제를 풀 수 있는 이제 이건 이제 알겠다 이렇게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쌤처럼 이제 아재 세대들은 이 슬램덩크에 대한 그 추억이 있는데 슬램덩크가 요즘 유행이어가지고 쌤 보면서 막
눈물 콧물 다 짜고 있는 이 아재들의 어떤 현실인데 그거 보면 이제 강백호라는 그 어떤 주인공이 나오거든. 근데 그 강백호의 특징이 뭐냐면 이 농구에 있어서는 완전히 베이스도 없는 완전히 초보였던 한 개인인데 사실은 소연이라는 좋아하는 여자애 때문에 농구를 했다가 굉장히 농구에 진심이 되면서 그리고 이제 가지고 있는 어떤 신체 능력이 너무 탁월하기 때문에 아주 큰 활약을 하면서 이렇게 그 스토리가 짜져 있는데 그거랑 좀 비교를 해보자라 우리 승우도 그 1학년 때 이제 공부를 한 거를 잘 하지 않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늦가기로 그 한 2학년 후반부터 아주 몰아쳐서 급성장을 이루게 되는데 이제 그런 급성장의 동력 중에 이제 수학을 이렇게 많이 또 잘하게 된 게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참 그 어렵다라는 논술을 이제 뚫어냈다라는 게 수학 공부를 그렇게 해놓은 게 논술 그 치르는 데 있어서 어떤 좀 자산이 됐는지 이제 그런 부분들 좀 나눠주면 좋겠어.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는 막상 올라와가지고 잘하고 싶은 마음이 커서 열심히 했는데 그때는 공부하는 법을 잘 모르니까 하는 만큼 안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 한 1학기 중간기말까지 열심히 해보다가 등급이 잘 안 나오니까 이제 좀 2학기 때는 내신을 버리게 되고 내신도 버리니까 정시를 준비한다고 하는데 이도저도 공부 안 하는 상황이 돼버려서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공부를 진짜 거의 놨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올라와서 이게 다들 하는 분위기고 그래가지고 그나마 조금 잘하고 있던 수학 위주로 공부해가지고 자신감이 조금 붙어서 그 이후로 수학 공부하게 됐는데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국어나 영어가 완벽하지 않으니까 수학 논술이라는 거를 남들보다 처음 접해서 기하나 확통 같은 거를 전반적으로 보고 논술을 준비했었는데 확실히 수학을 조금 전반적으로 다루고 공부하는 법을 알게 되면은 논술로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러게 논술 그 지문을 우리 승우한테 싹 다 외워가지고 이게 맞냐고 답 좀 확인해달라고 할 때 그때 느낌과 촉이 승우가 잘 봤구나 그런 촉이 확 들더라고. 아니나 다를까. 그리고 이제 과도 요즘에 가장 핫하다는 가장 인기가 많다는 이제 컴퓨터과에 됐는데 네. 근데 사실 이제 베이스를 쌓으려면 이제 컴퓨터 언어도 배워야 되고 이제 뭐 자바스크립트나 뭐 C 언어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공부하면서 좀 재미가 있고 뭐 할만한지 그런 거 한번 물어보고 싶네. 지금 아직 파이썬 위주로 배우고 있는데 이론적으로는 배우고 있는데 아직 내가 표현하고 싶은 거를 완벽하게 코드를 짜서 하기에는 시간이 걸리는데 이게 원활하게 내 이 C 언어나 이런 용어들이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으면 확실히 뭔가 프로그램을 짜고 내가 새로운 걸 만들 수 있다는 거에 재미를 느끼면서 할 것 같은데 지금은 아직 서툴고 뭔가 표현하고 싶은 거를 언어를 하다 보면 오류도 생기고 이러니까 여러 경험을 통해서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상황까지 되면은 C 언어나 파이썬 코딩 같은 거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똑같이 이제 그 데이터학과라는 이제 신생학과긴 한데 약간 컴퓨터랑 좀 다르긴 한데 우리 유찬이도 뭐 데이터학과가 좀 어떤 학과인지 뭐 그런 디테일과 또 본인도 좀 이런 뭐 컴퓨터 공부, 뭐 언어 공부랄지 이런 걸 좀 미리 했던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좀 했는지 그런 것도 좀 나눠주면 좋겠네. 네, 저는 원래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프로그래머가 되고 싶었어가지고 그때부터 초등학교 때 무슨 방과후 같은 거에서 코딩 같은 것도 조금씩 배워보고 스크래치 그런 간단한 것만 조금 배워보고 그러다가 중학교 때는 정보영재원 들어가서 아두이노라든가 페루 같은 것도 조금 해보고 C 언어도 배워보고 거기서 프로젝트 같은 거 만들어서 자동차도 만들어보고 뭐 그런 것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래도 까먹은 상태이긴 한데 그래도 어느 정도 다뤄봤던 경험이 있으니까 그래도 거부감은 없어요. 그 데이터과학과가 뭐냐면은 컴퓨터과학과에서 이렇게 파생되어 나온 쌍둥이 학과 약간 그런 형태거든요. 그래서 둘이 같이 정보대학이라는 학부로 이렇게 묶여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1학년에서 2학년까지인가? 그때까지는 컴공이랑 배우는 전공 과목이 거의 똑같아요. 뭐 알고리즘 그런 것들이. 그래서 그렇게 배우고 3, 4학년 때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저희가 뭐 통계 그런 걸 하거나 딥러닝, 인공지능 그런 쪽에서 조금 더 데이터과학과라는 타이틀에 걸맞은 공부를 하게 되고요. 사실 이거를 선택하게 되기까지 좀 여러 번 왔다 갔다 했었는데 처음에는 프로그래머를 쭉 하고 싶었다가 갑자기 신소재공학과라는 데 눈이 돌아갔었어요. 그래서 신소재에서 막 이것저것 찾아보면서 막 세특 발표도 몇 개씩 조금씩만 해보고 하다가 수시는 아닌 것 같아서 그때부터 세특은 별로 안 했고 그러다가 이제 3학년 돼서 6, 9월 모의고사를 보고 성적을 대충 봤을 때 어디쯤 갈 수 있을까 하면서 보다가 고려대학교 입시처 그런 데 찾아보다가 컴공을 보러 갔었는데 그 옆에 데이터과학과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뭐지 하면서 봤는데
되게 재밌어 보여요. 또 제가 그 이과 쪽보다는 인문 쪽에 약간 그게 조금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랑 내가 지금까지 배웠던 코딩이랑 이렇게 섞어보면은 되게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재밌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네, 이거를 결국 선택하게 됩니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보면은 나도 이제 기계 항공공학부여서 이렇게 2학년 때까지는 이제 같이 가다가 이제 세부적인 어떤 전공 과목이 이제 뒤바뀌는 케이스였는데 이제 고 바뀌면서 그 느낌은 약간 어떤 인문학적인 요소도 있는 게 데이터과라고 생각하면 되겠구나. 그렇구나. 이게 이제 공대가 참 이게 다양하고 많은데 근데 또 이 포스텍은 진짜 이게 다 거점 학교고 굉장히 독특한 학교여서 또 이제 같이 지던 학생이 포스텍이 됐다라니까 이 포스텍은 또 어떻게 준비를 해서 됐는지도 일단 궁금하고 또 면접도 어땠는지 뭐 이런 것도 궁금하고 앞으로 이제 진학하게 되면 어떻게 공부를 해보고 싶은지 그런 것도 한번 우리 준성이한테 물어보고 싶네. 일단 제가 포스텍을 준비하게 된 계기는 제가 2학년 겨울방학 때 공학이라는 진로를 처음으로 알게 되면서 이른바 우리나라 3대 공대인 서울대, 포스텍, 카이스트 이렇게 세 가지를 조사해 봤는데요. 그 중에서도 포스텍은 정말 소수의 인원만 뽑아서 그들에게 인턴 프로그램이라든지 단기 유학이라든지 이런 정말 다양한 경험과 기회를 제공해 준다는 것이 정말 매력적이고 멋지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포스텍 그 설명회 영상을 보고 나서 그때부터 벌써 막 포스텍 뽕이 차올랐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또 그 면접 얘기를 하자면 제가 1차 발표가 끝나고부터 면접 학원을 다녔는데요. 거기서는 대학교 인성 면접에서 주로 물어보는 질문들 그거에 대한 설명을 듣고 또 그것들에 대한 대답을 제가 적어보고 피드백을 받는 그런 식으로 진행했습니다. 근데 제가 사실 포스텍 반도체공학과에도 또 1차 합격을 했어가지고 그것까지 준비하느라 굉장히 바빴던 기억이 있네요. 면접 당일에는 굉장히 떨렸었는데 막상 현장에 들어가 보니까 면접을 진행하시는 입학사정관님이나 교수님들께서 굉장히 친절하게 면접을 진행해 주셔서 저도 엄청 편안한 분위기에서 면접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수능 전에 단대부고에서 모의 면접을 한번 진행했었는데요. 그때 제가 영어까지 완전 탈탈 털렸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되게 그것도 나름 괜찮은 경험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생각마저 무색해질 정도로 정말 편안한 분위기에서 면접을 봤던 것 같습니다. 포스텍에서는 면접을 인성 면접과 그리고 문제를 풀어서 그걸 설명하는 잠재력 면접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인성 면접에서는 먼저 학원에서 시킨 대로 학교 선생님들께서 생기부에 적어주신 칭찬들을 바탕으로 교우관계라든지 성실함 이런 것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어필했고 또 잠재력 면접에서는 제가 문제를 잘 풀지 못했는데 교수님들께서 굉장히 친절하게 힌트도 막 주시고 제가 새롭게 떠올린 발상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리액션해 주셔서 제 능력 이상으로 실력을 잘 발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떻게 해서 2차 취업까지 가서 포스텍에 붙게 되었고 앞으로 이제 포스텍에 들어가서는 이제 촬영일 기준으로 이번 주 일요일 날 포항에 가게 되는데 이런. 정말 좀 가족 없이 처음 살아보는 거라서 굉장히 걱정도 많이 되고 또 영재고 과고 친구들도 많이 있으니까 거기서 또 경쟁해야 되는 거에 대한 부담감도 있지만 또 새로운 대학 생활이라든지 아니면 포스텍 학생으로서 자부심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기대도 많이 됩니다. 그 이제 얘기를 듣다 보니까 진짜 그 면접을 봐주시는 교수님들의 어떤 따뜻한 시선이 얘네들이 정말 여기 오려고 노력을 많이 했을 텐데 어떻게 해서든 좀 도와줘서 또 역량을 끌어내서 이렇게 한번 들어보고 싶다라는 게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기조의 면접이 참 고맙고 그럴 때 이제 본인도 좀 편안하게 자기 역량을 좀 발휘할 수 있고 뭐 이렇지 않나 그런 생각이 진짜 드네. 그러면 이제 과 중에서 이 특별한 과, 이 다른 학교에서는 별로 없는 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이제 주호 같은 경우 1학년 때 같이 얘기를 나눌 때도 주호가 이제 이 농생대 얘기를 좀 했었고 이제 실제로 이제 잘 내신을 쌓아가지고 이제 학종으로 서울대 농대에 들어가게 됐는데 이제 본인이 이제 진학하게 되면 뭐 농대라는 데가 그냥 개괄적으로라도 뭘 배우는지 이제 이런 부분들 좀 소개를 해주면 이제 전혀 모르는 친구들도 많기 때문에 조금 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 저는 1학년 때부터 농대 한 길만을 걸어서 사실 주로 의대나 공대 이쪽을 지망하는 친구들이랑은 사실 좀 다른 길을 걸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농대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면 정말 너무 피상적으로 생각하긴 하는데 사실 농대도 사실 농생대여서 일단 농업생명과학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농업만을 다루는 게 아니고 생명과학 주로 그러니까 바이오 같이 의학 쪽이랑도 이렇게 관련이 있고 현재도 이렇게 계속 꾸준히 다뤄지고 있는
그런 분야들도 포함하고 있는 대학이기 때문에 흔히 생각한 이미지와는 사실 좀 다르다고 할 수 있고요. 제가 가는 식물생산과학부의 경우는 서울대 농대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부터 처음으로 개설된 대표 학과인데 이것이 말하자면 서울대 역사와 함께 그다음에 우리나라 농업의 역사와 함께 발전해 왔다고 생각해 할 수 있는데 따라서 농업이 이런 과거의 그런 구시대적인 방법을 다루는 것이 아닌 농업도 이렇게 2차, 3차, 4차 산업혁명이 발전하면서 농업도 같이 발전을 해왔고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미래지향적인 부분도 사실 많이 다루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특히 저 같은 경우 왜 이런 학과를 지망하게 되었냐면 사실 우리나라의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 생각을 많이 안 하는데 그냥 뭐 농업이라고 생각하면 뭐 우리나라는 밥을 먹으니까 쌀만 키우면 된다 그렇게 해서 실제로 뭐 특히 그런 방향으로도 많이 농업이 편중되어 있긴 한데 사실 우리나라가 굉장히 그 농업에 취약한 구조예요 사실. 그래서 흔히 뭐 지금 물가도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어서 이렇게 음식값, 밥값이 굉장히 높은데 이것이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더라도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엄청 높은 이렇게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우리가 쌀을 많이 키우지만 사람들이 밀가루를 더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밀가루 같은 경우는 다 수입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 즉 자급이 안 되는 상황이라서 우리나라의 경우는 특히 농사지을 땅도 없는데 그것을 심지어 키우지도 못하니까 그렇게 계속 비싸게 사야만 하는 현실인데 따라서 우리나라도 농업 선진국이 되려면 자급이 중요한데 땅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그 실내에서 이렇게 평지 말고 이렇게 빌딩처럼 1, 2층으로 쌓아 올리는 그런 수직 농업 형태가 우리나라에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 분야를 연구하기 위해서 식물생산과학부에 제가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뭐 들어보니까 사실 쌓아온 내공과 이제 사유의 어떤 그 깊이가 확실히 준비를 오랫동안 하고 표적을 이렇게 삼아두고 가니까 쌤도 그 최재천 선생님이라고 그 유튜브 채널에서 보면은 참 이 자급이 안 되는 문제도 그렇고 또 이제 어떤 땅에 대한 부분도 문제여서 막 어떤 데는 이제 건물을 통째로 다 이렇게 재배 시설로 만든다는 이런 어떤 농업에 있어서의 어떤 관심도 지금 미래를 위해서 굉장히 고민 중인데 그걸 위한 일꾼이 분명히 될 것 같다는 생각 확신이 듭니다. 그 얘기를 이제 마무리하면서는 또 이제 우리 그 단대고 학생들이 또 이 채널에 아마 학부모님들과 이제 후배들이 볼 건데 그 단대 수학이 특히 또 이제 내신을 잘 쌓은 둘한테 단대부 스타일의 이 수학 시험 이걸 장점인 건지 단점인 건지 각자 한번 물어보고 싶어. 우리 준성이부터. 단대부고 시험 어땠어, 수학 시험? 저는 단대부고 내신 수학 시스템이 나름 괜찮았다고 생각하는 게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가 내신을 할 때는 주요 문항들을 거의 다 프린트해서 냈기 때문에 수학 실력이 조금 약한 학생들이라도 시험 대비를 열심히만 하면 충분히 언더독의 반란을 노려볼 수 있을 만한 구조라서 그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또 수행평가를 되게 간단하고 어렵지 않은 문제들로 구성한 쪽지 시험으로 간단하게 치른다는 게 두 번째 장점인 것 같습니다. 제 동생의 경우에는 다른 고등학교를 다니는데 거기에서는 되게 학생으로서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정도의 노력과 시간을 투자해야만 할 수 있는 수행평가를 주로 내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선생님들께서 채특을 쓰려고 이렇게 내는 그런 자기적인 그런 느낌의 수행평가보다는 이런 식으로 학생들한테 부담이 덜 되게 간단한 쪽지 시험으로 끝내는 경우가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주호는 뭐 어떤 의미인가? 저는 사실 저희 학교의 수학 시험에 대해서 사실 좀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 사실 일단 굉장히 학생 친화적이지 않고 굉장히 부담이 큰 시험이라고 저는 생각했는데요. 준성이 말대로 이렇게 긍정적인 측에서 보면 변동이 좀 심하기 때문에 좀 못 본 친구라도 다음을 기약하면은 좋은 성적을 결국엔 낼 수 있다. 이게 가능한 구조이긴 한데 반대로 정말 한순간에 떨어지는 게 굉장히 쉽습니다. 그 1, 2등급 특히 동점자가 생기면은 동시에 등급이 하나씩 떨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실제로 많은 피해를 겪었던 친구들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한 사실 굉장히 타임 어택이라는 말이 좀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시간이 굉장히 부족한 시험인데 적어도 저희 때는 그나마 한 20문제나 22문제, 24문제까지 나중에 계속 늘어났는데 저희 후배들은 아마 이제 27문제를까지도 가는 걸로 알거든요. 이게 배점을 낮추려는 의도긴 해서 사실 그만큼 하나를 틀려도 점수는 더 높을 수는 있지만 그 문제의 난이도가 크게 편차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적으로는 그 50분이라는 시간 내에 다 푸는 것이 부담되는 시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수학 시험에 굉장히 정직하게 그냥 정석 방법으로 임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해당이 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저희 학교 수학 시험 이게 좋은 거긴 한데 선지 그 배열을 선생님들이 굉장히 그 개수를 맞추는데 항상 열중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물론 답에 찍으려는 사람한테는 더 불공평하게 점수를 많이 얻는 것을 막을데 사용할 수 있었지만 반대로 친구들이 그 답개수라는 것을 이용해서 풀지 못하는 문제도 객관식은 맞출 수가 있고 실제로 그게 굉장히 잘 수능보다도 더 잘 맞아떨어지는 구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실제로 문제를 못 푸는데 그렇게 찍어서 맞추는 경우가 많았고 그 다음에 주로 그 가나다 문제는 사실상 거의 다 가나다 5번이었던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일이 다 풀어서 문제를 맞췄던 친구들한테는 좀 억울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답계수 몰랐지 나는. 어쨌든 이렇게 양식화된 시험인데 참 이게 수학을 잘하는 학생이 너무 많기 때문에 또 준비를 막상 다 치열하게 하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내야 되는 선생님들의 입장에서는 좀 이런 괴물 같은 시험을 낼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번에 이제 1학년 막 1학기 기말고사 같은 경우는 정말 어려운 문제 너무 많았어. 그러니까 중상 이상의 문제가 막 10개 이상만 돼요 사실. 문제를 풀기 너무 어렵거든. 그래서 약간 물리적 불능의 시험이 아닌가 했는데 그거는 또 좀 이렇게 등급을 잘 분포해야 되는 선생님의 입장도 좀 같이 반영이 된 것 같기도 하고 이 물리적 불능의 그 이제 싸움에 좀 도움을 주려고 나름대로도 좀 애를 썼는데 이제 그 다음 질문은 이제 뭔가 이제 내가 약간 엎드려 절받는 기분이라 약간 좀 그렇긴 한데 혹시 하면서 우리 쌤도 이제 같이 아주 즐겁게 재밌게 한 기억이 있는데 그래도 이래저래 우리 개념상과 단대부고 반에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좀 좋았던 게 있나 좀 나눠줄 사람 있나? 제가 찬이 네, 이게 제일 좋았던 게 뭐냐면 질문이랑 클리닉 그 시스템인데 이게 다른 개념 상상의 다른 선생님들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박지현 선생님께서는 질문을 그냥 수업 시간에 문제를 쭉 풀면서 이거 질문인 사람 하면서 저요 하고 이렇게 바로바로 해주시는 게 아니라 수업 전에 미리 구글 클래스였죠. 구글 클래스에 문제 번호를 남겨서 그걸 남겨두면 선생님이 그걸 취합하신 다음에 이거는 꼭 해야겠다. 이거는 개인적으로 해도 되겠다를 분류를 잘 해주셔서 수업 시간에 분류를 해주셔요. 그리고 그 질문 시스템 자체도 그냥 냈다 번호만 쭉 적는 게 아니라 이거는 조금 애매한 문제, 이거는 전혀 모르겠는 문제 이런 식으로 분류를 잘 해주셔서 그거를 질문을 했을 때 선생님이 되게 효율적으로 수업을 진행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수학은 아무래도 문제를 많이 풀면서 잘 풀어야 되잖아요. 그랬듯이 남았다가 이게 되기까지가 과정이 좀 걸리는데 그거를 위해서는 저는 특정 단원이나 유형들을 한 번에 쭉 몰아푸는 그런 거를 했었어요. 그걸 위해서 선생님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삼각함수 단원이 조금 약한 것 같아요 하고 말씀을 드리면 선생님이 손수 제본까지 다 해주셔서 그 단원 문제만 딱 뽑아주시고 그런 식으로 되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아유 고맙네. 또 다른 측면에는 쌤이 사실 이 단대부고 하면서 제일 시간을 많이 쏟았던 건 이제 그 변형 문제를 내가 만들려고 아주 시간을 많이 썼는데 또 조교를 할 우리 그 승민이한테는 또 우리 승민의 영향을 믿기 때문에 또 변형 문제 만들 걸 좀 시키려고 이제 생각 중에 있는데 또 어때 이제 내가 같이 그 좀 만들었던 거 좀 도움이 됐나? 그래. 그리고 우리 승우한테도 뭐 한번 얘기를 좀 물어봐도 되나? 우리 사실 승우랑은 어떻게 보면 이 친구들 중에 제일 늦게 만났는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철석같이 이렇게 믿고 따라주면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기특하다 이랬는데 좀 뭐 좋은 기억이 좀 남았나? 이제 다른 대형강이나 가면은 이론 위주의 수업이고 문제는 나중에 풀게 돼서 이론을 잊게 되고 문제 풀는 경우가 많은데 보통 자신의 페이스대로 맞춰서 수업 들으면서 풀어도 되고 주로 문제 푸는 수업이 위주여가지고 그래도 꼭 풀면은 바로 내가 활용할 수 있는 것도 있어서 확실히 얻어갈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자, 네. 고맙습니다. 자, 이게 나도 이제 좀 보람이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나도 한다 이런 생각이 있고 이제 선생님은 또 이제 여기서 이제 또 어떻게 보면 또 새 친구들 만나서 해야 되는데 늘 이렇게 좋은 친구들이 지나가면은 이 똑같은 친구들 내가 또 만날 수 있을까 그런 그 뭐랄까 아쉬움이랄까 이제 그 매짐이 됐다라는 부분이 돌아보면은 더 잘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 또 이런 좋은 친구를 또 만날 수 있을까 이런 아쉬움들이 굉장히 많이 남는 것 같아. 네, 선생님은 이제 선생님 자리에서 진짜 이제 수강시청 잘해서 안 튕겨야 되는데
수강생도 잘하고 이제 아주 예쁜 여자친구도 만나야 되는데 여자친구도 이제 잘 생기고 그렇게 하길 쌤 바라고 있을게. 네. 우리 얘기는 이제 이 정도로 매짐하려고 하고요.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굉장히 짧지 않은 시간인데 같이 이렇게 얘기를 들어주시고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뭐 제가 전문 유튜버는 아니지만 당연히 뭐 좋아요 하나 정도는 눌러줄 수 있겠죠? 제가 이제 그냥 지분지분 장난친 거고요. 또 이런 기회에 맞춰서 또 다시 만날 수 있을 때까지 또 기다려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